디젤 엔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빠요 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자, 안녕하십니까, 톨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네, 여기 그랑클레오스. 자,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랑클레오스 요새 도로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죠? 뭐 외관은 그냥 평범하니 약간 모범생 이미지? 하이브리드 이테크 콜레오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타볼까요? 타보시죠. 그랑클레오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르노 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2021년도에 제가 이제 르노에서 나왔었던 XM3를 탔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차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녀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랑클레오스 이제 1.5 1500cc의 직분사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직렬, 병렬이 모두 합해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기아에서 나왔었던 하이브리드와 좀 다른 게 뭐냐면, 현대기아에서 나왔었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하나, 모터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엔진, 이 세 가지 구조로 계속해서 뭐 충전도 하고 전기 모드로도만 주행을 가능하고 계속해서 하나의 모터로만 구동이 됐었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직렬과 병렬 방식이 합해지면서 모터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모터는 뭐냐면 100kW 짜리 구동 모터가 하나 있고요, 더불어서 스타터 모터 해가지고 약 한 60kW 정도가 되는 모터가 두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터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동 모터 같은 경우는 EV 주행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을 도와주는, 한마디로 바퀴를 굴려주는 전용 모터가 하나 있는 거고, 스타터 모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엔진 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발전 용도로만 씁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플로우 그래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랑클레오스의 에너지 플로우를 봤을 땐 확실히 좀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5 직분사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바로 바퀴축으로, 구동축으로 구동에 힘을 줄 때가 있고, 아니면 스타터 모터로 충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충전 방식이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트 모터의 발전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퀴에서 이 녀석이 회전제동이 있습니다. 회전제동을 3단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단계 회전제동이 걸릴 때 이 구동 모터에서도 회전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한마디로 정말 바빠요 얘는.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좋냐, 일단은 사실 이 녀석의 모터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터 출력이 100kW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적용되어 있었던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4kW 정도의 모터 출력을 보여줍니다. 즉 모터 출력의 힘이 2배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일상 주행에서도, 평상시라든지 이런 고속 주행할 때도 모터의 힘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SUV들, 이 사이즈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연료 효율성이 좋은 거는 디젤 엔진이거든요. 하지만 디젤 엔진의 개발은 이제 모두 거의 다 멈췄었고, 디젤 엔진이 거의 다 안 나오잖아요. 사실 선택할 수도 없고, 디젤의 효율성은 항상 그리웠었습니다. 근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왔었을 때 그래도 기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출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고속주행에서의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었고, 조금은 더 효율성을 좀 보완을 했었던 엔진은 1.6 터보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는 불가능했었죠, 디젤 엔진을. 근데 그랑콜레오스에 적용된 직렬, 병렬 모두 혼합된 방식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모터 출력의 힘이 충분하다 보니까 모터의 역할들을 배분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성을 극대화시켰다. 즉 디젤 엔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더불어서 이 녀석은 기어가 멀티 기어라 해가지고 멀티모드 오토매틱 3단 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기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생소하실 만한 그런
변속기인데, 사실 변속이 되는 느낌이,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녀석을 이제 파워트레인 확인을 안 하고 맨 처음 샀을 때는 이 녀석 변속 느낌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변속이, 야, 변속 충격이 아예 없는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3단이었어요. 그러니까 3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속에 대한 정숙성이라든지 충격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기존에 지금 현대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기 모터가 50% 이상 점유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그 역할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1.5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빈도, 구동에 있어서의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다 보니 이 3단 기어만 채택을 하더라도 뭐 고속주행을 할 때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주행하다 놀라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 녀석이 엔진이 개입됐을지 하면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됐을 때, 지금은 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기로 가다가 이제 악셀을 좀 가져가게 되면 가솔린 엔진이 구동되는 그런 엔진에 대한 사운드 자체는 아주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하지만 엔진이 구동됐을 때 이스턴이 휠 쪽으로 약간의 진동은 좀 그래도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엔진이 켜지거나 꺼졌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그 이질감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꽤나 정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보게 되면, 이 녀석은 회생제동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브레이크 느낌이 조금 사뭇 좀 생소하신 느낌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얘는 브레이크 자체를 밟자마자 회생제동도 걸리면서 초반에 담력은 좀 세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좀 회생제동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만큼 밟았으면 이 정도 제동, 이 정도 밟았으면 이 정도 제동이라는 딱 그 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맨 처음에 그 감이 좀 일정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조금 일질감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뭐 밀린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약간 제동에 대한 느낌 자체가 살짝 좀 일반 차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너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 녀석이 전고가 높잖아요. 전고가 높고 타이어 폭이 넓은 녀석이 아니다 보니까 코너에 대한 한계치는 분명 존재하는데 롤링이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핸들링 반응 자체는 꽤나 정교한 편이에요. 자,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민첩한 건 아닌데 왠지 코너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분명 말씀드릴 건 둔해요. 민첩함도 없고 스포츠성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또 나름 정보가 높은 편인데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했을 때 지금 도로가 좌우로 살짝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녀석의 승차감은 살짝 조금 통통통 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 앞바퀴에서 만나는 충격 흡수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뒤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은 좀 덜 잡아준다는 느낌일까? 그래서 약간 좀 쿵 떨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서의 승차 느낌은 괜찮지만 리어 쪽에서의 승차 느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의 승차감, 기본적인 승차감 세팅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긴 듯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출렁출렁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이음새들을 지나갈 때 이음새들은 동시에 좌우 바퀴가 한 번에 쓱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은 요철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스프링 리범프가 깊게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뭐 그 충격은 덜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뭐 우리가 대교를 건넌다든지 고속주행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느낌은 깔끔합니다. 일자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살짝 지금 이 차선은 되게 좀 살짝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뒤쪽이 살짝 좀 통통통통 거린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은 요즘 차들은 시트가 잘 또 거슬러 주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시트가 조금 떨리는 경우, 진동이 조금 유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는 개인적으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시트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이 가죽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푹신푹신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가죽이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나파 가죽. 참 진짜 별짓을 다 하는데, 인조 나파 가죽 느낌은 일반적인 인조 가죽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리고 시트에는 좀 쿠션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가죽 트림들이 약간의 조금 쿠션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랑클레오스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뭐냐면 바로 정숙성이에요. 제가 최근에 뭐 투싼도 많이 타고 산타페, 뭐 스포티지 최근에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또 팰리세이드도. 그 중에서 사실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은 얘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지금 이런 도로에서도 타이어의 소음이 꽤나 올라야 될 도로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 큰 차량들, 대형 화물 차량도 옆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외부에서 소음 차단 확실합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차와 정말 비교할 될 정도로 아주 정숙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녀석은 다 차음 유리, 이중 접합 유리에 그다음에 저소음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숙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약간 지금처럼 살짝 울퉁불퉁한 그런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뒷쪽에서 올라오는 좀 통통통거리는 승차감과 이제 과속방 스탑을 만났을 때 그 떨어질 때 느낌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천 중반대의 SUV들 중에서는 사실 정수성은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솔린 엔진이 개입이 됐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안 들린다 하지만 좀 진동은 좀 느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우리가 승차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엉덩이로 느껴지고 손으로 느껴지는 승차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좀 있다. 하지만 귀로 들리는 승차감만큼은 아주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뭐 고급스럽진 않아요. 굳이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를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굳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왜 정성스럽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죽 소재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 봐봤었던 르노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뭐 요즘 나오는 차량들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오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뭐 내가 뭐 엄청 뭐 특별하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라는 건 없고요. 그냥 뭐 소소하다 정도.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그립감도 그냥 적당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D컵 모양인데, 사실 스티어링 휠에 대한 디자인 자체는 뭐 그냥 이것도 평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좀 평범한 실내 레이아웃을 구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12.3인치가 3개가 들어간, 그렇죠? 그래서 조수석을 위한 모니터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 자체가 다 블랙 하이그로식의 프레임을 두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낮에 주행을 하게 되면요, 햇빛과 창문이 반사돼서 시인성이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한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랑 센터 디스플레이를 커브드 형식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고, 또 운전자 중심의 각도가 아니에요. 정말 생평평입니다. 운전자 각도는 1도 생각 안 하는 각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가 절감한 그런 약간 좀 저렴한 소재들을 촉감적인 부분이나 눈으로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게끔은 좀 세팅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새 이제 기어노브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어노브를 채택해줬다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딱 기어노브 잡았을 때 이 비상 깜빡이, 이 비상등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비상등 위 옆에 바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잘못하면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행을 할 때 개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뭐 사이드 미러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에 좀 익숙해졌던 분들이라면 이 그랑클레오스로 기별을 했을 때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아니면은 사이드 미러를 변경하는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주행에 관련된 설정, 여러 가지 설정들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적응 시간은 확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좀 익숙한 느낌의 UI UX 구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2열 공간은 동급 대비 정말 넓고, 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뭐 기본으로 600리터 그리고
스펙 한 20m 나오고 폴딩하면 2000리터가 넘는 아주 좀 훌륭한 적재성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서라운드 뷰 되면 얘가 차가 투명해집니다. 아, 신기하네. 자, 여기 꼭다리를 끝으로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363km 주행하면서 자, 연비는 18 나왔습니다. 18. 와우. 풀주 했을 때 약간 900km 좀 넘게 가더라고요. 근데 야, 363km 떴는데도 반 이상 남았어. 대단한데? 자, 보면 누를 때마다 야, 타이어 온도까지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 차량은 아이코닉 트림에서 풀옵션이 적용돼서 약간 4,5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은 그냥 점잖게 생긴 것 같아요. 점잖은 애가 조금 이제 꾸민 정도라 보이는 수준인데, 근데 딱 SUV를 이 녀석을 봤을 때 사실 전폭 대비 좀 정보가 되게 높은 듯한 느낌?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좀 안정성이 떨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었는데, 실제로 타보니 안정성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와 가격대를 봤을 때는 정말 뭐 현대자동차에서 같은 경우는 투싼과 산타페의 딱 그 중간 트림이고, 뭐 기아에서는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딱 중간 트림,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이라는 빈틈 시장을 잘 공략해서 들어왔던 아주 좀 반가운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옵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녀석이 조금 장사치란 느낌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옵션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휠 같은 경우도 휠을 20인치를 해야만 저손 타이어를 넣어주든가 저손 타이어를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AR HUD 같은 경우 그냥 일반 HUD 넣어주면 안 되나? 뭐 굳이 AR 기능을 굳이 넣지? 근데 그 옵션을 하게 되면 이 차음 유리가 또 옵션으로 딸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녀석 보스 스피커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입니다. 사실 옵션가를 주고 굳이 넣을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정도의 보스 음질이에요. 저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그 보스 오디오를 넣어야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가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는 뭐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만한 액티브 노이즈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면은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그랑 클레오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풍부한 에이다스 기능, 그리고 정말 넓은 실내 공간 적재성,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직렬 병렬 방식이 합치어진 이 녀석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급에서 그리고 4,000대라는 SUV들 중에서 정말 다른 차에서 느껴볼 수 없는 정말 정숙하거든요. 진짜 외부의 소음차든 내부의 소음차든 훌륭하기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에서 풀옵션을 가셔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상품성은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르노 브랜드를 아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르노를 타봤을 때는 사실 좀 별로였다 보니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안 드렸었던 이유고, 하지만 이번 그랑 콜레오스를 타면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의뢰했던 거와 달리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르노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죠. 이 녀석도 프리미엄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것 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면도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지만 요새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고객들이 보는 카탈로그라든지 고객들이 뭐 느끼는 차량을 살 때 뭐 그런 이제 옵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멀티미디어 UI UX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르노가 국내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거는 현대기아가 제일 잘 되긴 하잖아요. 서브센터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뭐 르노 그에 대비 르노 서브센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난 다음에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랑 콜레오스가 지금 생각보다 공개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도 이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비 오너들까지 어우르게 하려면 지금보다 좀 더 이 르노 브랜드만의 인프라가 좀 더 많이 넓어지고
디테일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앞으로 또 우리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새로운 또 아주 좋은 훌륭한 대안의 브랜드로, 대체 브랜드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차가 졸라 재미는 없는데